제가 봐선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나라 정신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거든요. 네, OECD 1위거든요. 그 시기 전만 해도 이제 주로 정신과에서 정신질환이나 뭐 중독질환을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질환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외환 위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실업이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정신과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폭발 직전에 막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하다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불안하면 내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불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불안감이 있고 이런 불안감을 다 같이 느낀다는 게 공유가 될 때 일종의 소외감 같은 거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나만 이상하고 나만 불안하고.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메르스 감염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재난이 시작되면 재난 전기에 경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확진자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위협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뭐예요? 가로는 시간이죠. 네, 세로는 이제 평상시의 감정, 흥분 감정. 위로 갈수록 흥분되고 밑으로 갈수록 우울해지는. 감정의 기복을 얘기합니다. 네, 감정의 기복을 얘기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처음에는 쭉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다 이제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이제 왜냐하면 재난에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는 각성이 돼 있고 흥분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영웅기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영웅기는? 이제 영웅기라 그러면 재난을 맞이하게 되면 꼭 그 재난을 이겨내는 영웅이 탄생하게 돼 있어요. 이번 코로나에서는 대구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정말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하셔서 영웅기 이외에는 이제 이 영웅기가 이제 전 국민에게 퍼져서 저는 지금이 허니문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신호 상태예요. 지금 일종의 공동체가 결속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뭉치자. 이 위기를 뭉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 이런 허니문 시기가 되고요. 이 자원을 계속 여기선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인적 자원, 경제적인 자원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투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이 길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환멸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대중들이 환멸을 느끼는구나. 이런 환멸기가 또 오게 되는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2차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그냥 욱하고. 네, 욱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외환위기 시기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환멸기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좀 걱정이네. 이거는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서부터 정말 우리가 정신과적으로 중요하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게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네. 해주세요. 네. 좀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팔을 얹으셔서 이렇게 하는 네, 이쪽 나비처럼 나비처럼 해서 팔을 치시는 거예요. 팔을 한 번씩 한 번씩 스스로. 네, 이거 근데 빨리 치시면 안 돼요. 빨리 치면. 네. 불안해, 힘들어 이런 게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좀 걱정이 되네.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10번에서 15번 정도를 토닥거리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나비나 호흡 이거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정말 위안을 주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착지법인데요. 이것도 뭐예요? 불안이 너무 심하면 일종의 비현실감이 올 때가 있으세요. 이게 현실인가? 내가 이 상황을 제대로 감당을 못 하겠네. 이런 게 있으실 때는 이거는 뭐 신발을 신고 하셔도 되고 가정에서는 맨발로 하셔도 되는데 발 뒤꿈치를 우선 땅에다 확 디뎌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 발 앞꿈치만 디고 뒤꿈치를 네, 들었다가 들었다가 꽝 꽝 요거 하면서 보여드려야 내 발이 땅에 잘 붙는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와, 우리는 평소에 이 발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의식적으로 발바닥을 집중을 해보니까 느낌이 있네요. 사실 이 우리가 공중에 뜬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내가 이 땅 위에 서 있다 또는 땅 위에 앉아 있다 이런 느낌이 나에게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 나는 여기 불안이란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뿌리를 굳건히 내린 나무처럼 그 불안을 이겨낼 거야. 이런 자기 암시의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주신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다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힐링돼요. 네. 그러니까 해거라, 너도 참 오늘 하루 고생했다. 너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행복해지렴.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네, 말 되네요. 우리 심진영 원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